시작합니다. 자, 재건축 결의 종족수 요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그대로요. 엄청 잘 나와요. 그 다음 재건축 결의가 났죠. 그때 반대한 사람한테 재건축 참가 여부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서면으로 최고. 우리 시험에서 유일하게 서면으로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재건축 참가 여부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2달 안에 참가할지 말지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연락 없으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본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씩 나온 애들 대부분 판례. 한 단지 내에 여러 동 건물을 일괄 재건축합니다. 1단지에 동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러면 재건축 5분의 4, 저 특별결의 요건은 동별로 5분의 4 다 있어야 돼요. 동별로. 급할래요. 한 단지 내에 여러 동 건물을 함께 재건축할 때는 전체 단지 5분의 4가 아니라 동별로 재건축 결의권 5분의 4 갖추어라. 동별로 이걸 외우면 돼. 동별로. 자, 이렇게 재건축 결정이 났어요. 우리 아파트 철거하고 쇼핑몰로 올립시다. 주거용 집합 건물을 무슨 건물로? 상가용 집합 건물로 신축하자는 재건축. 이것도 허용됩니다. 주민이 하자는데. 그래서 아파트 철거하고 상가용 이것도 재건축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한번 훈련하시고 굳이 막을 이유 없다. 왜? 이 사람들은 다 1가구 2주택 집이 딴 데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철거하고 나는 딴 집 갈 거니까 쇼핑몰 상가 합시다. 그런 게 가능하겠죠. 막지 않아요. 대부분. 하지만 이런 재건축 결의는 무효입니다. 재건축 결정 내용을 보니까 세대별로 재건축 비용을 세대별로 얼마씩 분담하는 건지 비용 분담액이 정해지지 않았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되는데 나는 얼마 돈 내야 되고 몇 평 받는지 그게 최대 관심사죠. 비용 분담액 정해지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용 분담액이 산출돼? 기준도 안 정해졌어. 그러면 지들 마음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와 같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 느낌 왔어. 느낌 오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하나 풉니다. 재발권은 끝났어요. 공용 부분 틀린 것은 1번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안 돼. 분할 안 돼. 취득 시효 안 돼. 그렇지.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요새 집합건물법은 다 187조야. 공용 부분에 관한 내 지분 취득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 정답. 3번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요. 공용 부분 전압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렇지. 연체료는 승계 안 되지. 4번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지문 파악해야 돼. 보존행위 지문이구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물권법 공용 똑같죠. 5번. 어느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는 구분 소유자들 사이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된다. 세트! 객관적으로 결정은 맞는 거겠지. 맞는 거. 처음 봐도 맞아. 정답 2번.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하지 마세요. 뭐. 명의신탁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세요. 자, 동네 명의신탁 종류 두 사람 간, 양자 간 등기만 부탁했죠. 등기 명의신탁. 한 놈이 더 나와. 세 사람 간, 삼자 간 등기만 부탁했죠. 등기 명의신탁. 이번에 수탁자한테 등기만 부탁한 게 아니라 계약까지 부탁했네. 수탁자 보고 계약까지. 등기는 당연히 수탁자고 계약도 등기도 부탁해. 계약까지 부탁했다.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종류가 3개. 매도인 맨 왼쪽 놈이 모른 선의. 멘탈 쓰지 알아. 악의. 이건 매매고. 하나는 마지막 경매. 그 다음에 정중 배우자 명의신탁. 탈법 목적이 없다면 유효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신탁 가장 중요한 거. 삼자간. 계약 명의신탁. 이 두 개를 잡으면 돼요. 계약 명의신탁 3개 중 당연히 선이지. 선. 자, 실명법 적용 범위. 별로 안 중요해요. 30년에 한 번, 두 번 나왔으니까.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게 3개야.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박았다, 양도 박았다. 자, 이건 가담법이 적용돼. 이렇게 외워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법은 뭐가 적용돼요? 가담법이 적용. 그럼 실명법은 적용 안 되겠지. 이렇게 외우면 돼. 그 다음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이 뭐냐? 구분 소유적 공유를 상호 명의신탁이라 해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구분 소유적 공유. 우리 대법원 유효로 봐요. 따라서 비록 명의신탁이지만 유효니까 실명법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명의신탁은 무효해야 되거든. 실명법이 적용되면. 적용되지 않아. 유효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신탁법상 신탁 등기. 이건 신탁법이 적용돼. 신탁법이 적용되면 부동산 실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하는 방법이요. 가등기 양도담보가 나면 가담법이 적용돼. 실명법 적용한대. 신탁법상 신탁등기와 신탁법이 적용돼. 실명법 적용한대.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는데 이거 유효야. 그러니까 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 이게 한 문제짜리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은 해드릴게요. 중요하진 않아요. 구분소유적 공유가 뭐냐? 갑이 지 땅 1필토지인데 을한테 절반을 팔아. 매매. 그러면 지적법에 따라 분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돼. 그런데 분필을 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 등기를 박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분소유적 공유야. 자, 등기만 공동소유지 사실은 두 사람 사이, 대내적으로는 각자가 단독소유, 구분소유 같은 말이에요. 지배구조가 내 단독소유죠? 단독소유, 구분소유는 같은 말. 각자가 단독소유. 하지만 등기가 공동소유, 공유등기로 돼 있어서 대외적 3자의 다양한 관계에서는 공유로 취급돼요. 자, 그래서 먼저 대내적 두 사람 사이 갑을관계. 대내적 두 사람 사이 관계를 말해요. 대내적으로는 각자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 갑은 지 땅을 을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분. 지 거니까 동의 필요 없어. 내 땅 내가 판다는데. 지문 하나. 지문 둘. 을이 옆집 놈이 내 땅에 침범을 했다. 그러면 나는 소유권에게 물청으로 나가 할 수 있다. 소유자니까. 갑은 침범한 을에게 소유권에게 물청으로 드릴 수 있다. 내 단독 소유니까. 자, 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등기니까 공유법리가 작동돼요. 그래서 대외적 3자에 대해서는 공유로 취급. 따라서 누군가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갑이든 을이든 각자 단독으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했죠? 보존행위. 그래서
이쪽을 침범해도 갑이 을당이지만 그래도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공유법리. 자, 가장 중요한 거.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단독 소유인데 거짓말하기 싫어. 공유. 헤어집니다. 어떻게 헤어지느냐? 이거 상호 맹신탁이기 때문에 맹신탁 유효해요. 해지를 통해서 이전 등기로 지분 정리. 따라서 공유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거에 이게 정답 질문이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는 헤어질 때 공유물 분할로 헤어지지 않아요. 왜? 두 사람 사이 갑을은 공유가 아니야. 공유가 아니니까 분할이란 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호 맹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등기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자 단독 소유. 그러니까 소유권 물증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 그러니까 각자 단독으로 들이댈 수 있다. 어떻게 헤어지느냐?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유가 아니야. 단독 소유니까. 공유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 공유물 분할.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맹신탁.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죠. 아직 이 그림 안 나왔어. 평 아직 안 나왔어. 여기만. 갑이 을한테 을 등기 좀 이 앞으로 좀 하자. 신탁자 갑, 등기박은 수탁자 을. 우리 실명법은 맹신탁 하면 이거 무효로 봅니다. 맹신탁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로 합니다. 법 조문이에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갑. 실명법에서는 누가 소유자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왼쪽 놈, 암놈 갑. 자, 수탁자가 지가 등기되어 있으니까 팔고 싶죠. 병한테 팝니다. 제3자 무조건 소유권 취득. 설사 저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이라 하더라도. 넘버 2. 수탁자로부터 산 놈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소유권 취득. 법 조문. 약정 등기 무효로 제3자에게는 이 무효로 들이대지 못한다. 더 이상 무효가 뻗치질 않아요. 제3자 모든 3자 경우에서 이제는 유효로 바뀌어버려. 이슬유 소유권 취득. 두 사람만 무효. 제3자는 유효로 바뀌어버려. 약정 무효로 제3자 모든 3자에게 선이든 악이든 대항 못해요. 너희들만 무효. 무효가 뻗쳐나가지 않아. 유 이슬유. 그래서 수탁자부터 산 놈은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 넘버 2. 어마어마한 정답중. 어마어마한.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3자가 나오고 계약맹신탁이지. 자, 이제 두 사람 간 등기맹신탁, 양자 간 등기맹신탁. 이걸 하면 3자 간 등기맹신탁 지문이 풀리죠. 갑을 맹신탁정. 왼쪽 놈이 신탁자, 오른쪽 놈이 수탁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적어 놓고 이제 지문들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소자 적어 놓고. 갑은 수탁자들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왜?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말소 대신 진정명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물권법 실력. 소유권에 대한 물청 지문. 자, 갑은 나중에 죽게 될 때 등기를 회복하고 죽어야 돼요. 어떻게 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인데 등기 회복하느냐? 이거 말소. 끽! 그래서 말소로 소유권 회복하고 죽어야지. 절대 을한테 수탁자를 상대로 이 매입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너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 할 수 없다. 넘버 원 실명법에서 정답지문 40%.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절대 매입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너 나한테 다이렉트 이전 등기 넘겨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넘버 원.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3자가 나고 계약맹신탁에서 나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말소로 회복해야지 절대 을한테 나한테 등기 넘겨 다이렉트 이전 등기 안 됩니다. 무효는 해지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효에는. 그래서 해지 안 돼. 이전 등기 안 돼. 자, 하나 더.
수탁자가 을이 제3자한테 건물을 양도. 그 후 수탁자가 다시 소유권 취득.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 판례. 그림을 그려야 돼. 이 문장이 나오면. 수탁자가 3자한테 건물을 팔았대. 그러면 일단 매개신탁을 가부를 그려야지. 너는 수, 너는 신. 수탁자가 을이 제3자 병한테 건물을 양도 팔아 제꼈구나. 그런데 그 후 다시 소유권 취득했구나. 아하, 소유권이 다시 돌아왔나 보네. 그러니까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풀어갈 거요. 수탁자가 일단 여기부터 팔기 전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이 그림이었어. 그런데 수탁자가 제3자한테 건물을 양도했다. 그러면 수탁자로부터 산 너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따라서 네가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자가 하면 소유권 상실. 따라서 그 후 수탁자가 병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신탁자 너는 수탁자 등기부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청은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유 소유권 X 물청 X야. 제3자한테 간 순간 갑은 소유권 상실한 거예요. 소유권 X 물청 X야. 그래서 아하 그림을 보고 이제 이해할 거예요. 수탁자가 3자한테 팔아 제꼈어. 너 소유권. 신탁자 소유권 상실. 더 이상 소유권이 없다. 제3자한테 간 순간 신탁자 소유권 상실. 소유권 없어. 따라서 비록 그 후 수탁자 3자한테 판 수탁자한테 다시 소유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이유 제3자한테 소유권이 간 순간 신탁자 갑은 소유권 상실. 그러면 다시 을한테 소유권이 왔더라도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X, 물청 X. 우리 물권법에서 했죠? 소유권 상실한 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이와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3자 소유권 취득해서 너 없어졌어. 소유권 상실. 소유권 X, 물청 X.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이제 새 놈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맨 왼쪽 놈에 배치돼요. 병으로부터 신탁자 갑이 매수. 그런데 매수인이 신탁자 갑이 매도인 병한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맨신탁 맺은 지수탁자 을에게 다이렉트로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매도인 병이 다이렉트로 수탁자 을에게 등기를 넘기죠. 중간생략형 맹신탁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세 놈이니까 이 지문이 뜨면 신탁자가 계약은 했지만 등기를 수탁자한테 부탁했구나. 사람이 세 놈이니까 3자 간 등기만 수탁자한테 부탁해서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 3자 간 등기 맹신탁. 그러면 병, 갑, 을 실제 시험에 이걸 그리는 거예요. 문제 5줄짜리를. 소유자가 맨 왼쪽. 병으로부터 갑이 사요. 보니까 여기 둘이가 매수약정이고 을이 등기 박은 놈이 무조건 수야. 그러면 이제 갑니다. 동네는 3자 간 등기 맹신탁. 첫 번째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병에 소자를 적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그러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이렇게 적어놓고 1번부터 들이대는 거. 하나 더 적어. 이 매매 유효. 유. 여기까지 적어놓으면 더 좋아요. 유. 이 지문이 뜨니까. 자, 이제 갑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적어놨어. 이제 풀어갈 거예요. 신탁자 갑이 나중에 죽게 됐어. 등기를 회복하고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식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등기를 회복해야 돼. 자, 을한테 오른쪽을 봐. 나 죽을 것 같아. 너 빨리 인마 등기 나한테 넘겨.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을 상대로 매입했던 이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너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 할 수
없다. 넘버 원. 약정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절대 다이렉트 너 나한테 이전득 넘겨. 신탁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오른쪽 보면 안 돼. 갑은 누구를 봐야 돼? 매도인 병을 봐야 돼. 왼쪽을. 이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등기 자기 앞으로 꽂으려면 오른쪽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매도인한테 매수인으로서 채권 있죠? 병한테 달라고 해야 돼. 매매가 유효니까 신탁자 갑은 병, 나 죽을 것 같아. 너 빨리 임마. 나한테 이전들이 넘겨. 할 수 있다. 유효니까 채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 병은 갑한테 등기 넘겨줄 채무 있다. 이게 매매 유효에서 나온 지문. 자, 그러면 갑한테 전화 받은 병은 등기 달라고 하면 등기 가진 수탁자한테 있으니까 얘 등기 말소 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말소 후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말소 시키려면 병이 쳐들어가야지. 수탁자 너 임마 빨리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해주세요. 할 수 있다. 왜? 소유자니까. 아까 양장에서 나온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런데 병은 이 짓거리 두 가지 행동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질 아니니까. 잘 죽어? 나 바빠? 그럼 목마른 놈이 우물 파! 대위. 응? 대위. 그래서 신탁자 갑은 왼쪽 놈 병을 대위해서 지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 나오면 무조건 있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대위 나오면 있다야. 자, 이게 지문이 몇 개 나온 거야? 자, 이게 넘버원이라고. 넘버원. 아까 거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나오고 계약명의 신탁도 똑같은 게 있어.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맨스테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는 절대 다이렉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무조건 없다고 끝나. 무조건.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인데 절대 이전 등기 안 돼요. 수탁자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못해. 어떻게 등기 회복한다? 말소 후 병으로부터 여기서 이전 등기가 와야 돼. 여기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소유자가 병이니까 주어가 병이 나오면 병은 맨 오른쪽으로 의뢰게 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 왜? 소유자니까. 소유자니까. 이런 느낌. 그 다음 매매가 유효니까 갑병은 서로서로 채권 채무 있다. 채권 채무 있다. 대위 나오면 무조건 있다. 그러면 소유자 잡으면 이 지문 두 개 해결되고 매매가 유효하면 이 지문 두 개 해결되고 세트로 대위 있다 해결되고 벌써 지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결됐죠. 그럼 이건 특별히 외워야지. 넘버 원이니까. 절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매수자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다이렉트 이전 등기는 절대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도 절대 안 돼. 왜? 말소 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와야 되니까.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 더. 맨 오른쪽 놈 수탁자 의리 자의로. 자의로가 무슨 말일까? 스스로자 의사의 스스로의 의사로 자진해서 신탁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신탁자 등기 유효가 돼요. 자, 무슨 말일까? 봐요.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지가 다이렉트 이전 등기를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얘는 결국 말소 후 여기서 이전 등기를 받게 돼. 따라서 결국은 등기가 와요. 말소 후 여기서 이전 등기. 따라서 수탁자가 스스로 갑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결국 올 등기가 온 거예요. 실체관계 부합. 그래서 지는 수탁자한테 달라고 못하지만 수탁자가 스스로 자의로 나오면 무조건 유효해요. 우리 시험지문. 수탁자가 등기 받는 수탁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신탁자에게 등기 받아줬다. 자의로 또는 자진해서 이런다나 또. 그럼 무조건 유효해요. 이유, 실체관계 부합. 실체관계 부합 등기 유효. 그래서 실명법에서 수탁자가 스스로의 의사, 자진해서 자의로 신탁자한테 등기 넘겨주면 이건 어차피 올 등기가 왔다.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 유효. 끝났어.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방금 배운 것에서 다 나와요. 전체 다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할 문제만 남았지. 자, 이제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의 맨 왼쪽 놈이 매도사실 모른 선이에요. 자, 그림. 병으로부터 을이 삽니다. 근데 이 을은 누구냐? 수탁자예요. 신탁자는 맨 오른쪽. 갑이 을한테 부탁해. 을, 병,
땅 좀 네가 가서 계약까지 좀 해줘. 계약도 하고 수탁자니까 당연히 등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수탁자가 계약하고 등기 받았다. 그러면 수탁자가 계약까지 했죠. 그러니까 제목이 계약명의신탁. 계약도 했으니까 계약명의신탁.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맨 왼쪽에 배치시킨다 했어. 갑으로부터 을이 샀고 갑을 사에 매입자 약정 맺었다. 이거 꼴랑지. 제가 이제 꼴랑지로 그리라겠죠. 약정 두 글자 쓸 시간 아끼려고 해결합니다. 매도인은 당연히 신탁자가 커튼 뒤에 숨어 있죠. 을이 수탁자는 사실을 병은 몰라. 선이. 자, 그러면 우리 법 조문이요. 이게 판례가 아니라 법 조문. 이놈은 을한테 팔고 매매대금 5억을 받았어. 절대로 5억은 돌려주면 안 돼요. 딸 수술비라겠어. 그래서 이 매매는 무효가 되면 절대 안 돼. 이 매매는 유지해야 돼. 돈 돌려주면 딸이 죽어. 그래서 이 선의의 병을 위해서 법이 비록 나쁜 짓거리한 수탁자지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이 매매를 유효로 만들고 있어. 경매도 경매 절차 안정성을 위해서 경매를 유효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쁜 짓거리한 매수탁 당사자지만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자, 갑니다. 매도인이 선이라면 매수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정중 배우자 그거 아니면 매수 약정은 무조건 무효. 약정은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선의의 병 때문에 여러분겠죠?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있구나. 수탁자가 소유자. 이걸로 넘버원. 계약매수탁은 이놈이 넘버원이요. 이놈이 수탁자가 소유자. 약정은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수탁자가 소유자. 이걸 외워놓고 이제 질문 들이대는 거예요. 자, 신탁자는 오른쪽에 있죠. 갑은 화살표와 을 수탁자를 상대로 이 매수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을 나한테 소유권 넘겨 할 수 없어. 똑같이 나오죠.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유권 이전액 청구할 수 없어. 좀 전에 지문이 똑같아. 근데 이유가 달라요. 얘는 법이 확정 소유자를 준 거예요. 확정 소유권. 따라서 확정 소유권 취득한 사람한테 등기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달라. 이유가. 어찌됐든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확정 소유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부동산 자체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 지문도 떠요. 절대 등기나 부동산 달라고 못해. 왜? 확정 소유자니까. 확정 소유자. 그래서 누가 소유자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래야 지문이 해결돼요. 자, 대신 갑이 뭐 변땅 5억에 빨리 사와. 돈은 갑돈 줬겠죠. 그래서 돈 비록 소유권은 먹었지만 을한테 소유권 달라고 못하니까 5억은 줘. 너 소유권 먹었잖아. 내 돈 5억은 줘야지.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지금 주어가 신탁자 갑이 을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탁자는 소유권은 달라고 못해. 왜? 수탁자가 확정 소유자니까. 대신 내가 내 돈 5억은 줘야지.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절대 소유권, 등기, 부동산 자체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자, 하나 더. 5억을 줘야 되는데 을이 안 줘. 근데 신탁자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근거로 이 토지를 유치권으로 들이대버릴 수 있느냐?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B가 아니야. 비용채권이 아니지. 결련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동네에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계약매입 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 결련성 안 되는 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B가 안 붙었죠? 목적물하고의 아무런 결련성이 없어. 그래서 실명법에서 유치권 행사 여부 질문이 뜨면 무조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여기 지문이거든. 그래서 매도인선이면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가 소유자.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절대 다이렉트 소유권 넘겨 할 수 없다. 대신 내 돈은 돌려줘야지.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질문 하나. 이거 도일할 수 있어. 병이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못 외워. 풀어가야지. 상대방이 소유자. 이 등기 유효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 아니고 말소청구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나는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자라면 나는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소유자, 이 등기 유효잖아. 말소청구할 수 없어. 없다로 끝나면 맞는지 뭐. 자, 더 있어요. 계약명의신탁이. 자, 여기는 이제 노란색이 아니야. 이건 노란색이야, 이건. 첫 번째만 노란색. 나머지는 할 사람만 해, 할 사람만. 양이 너무 많아지면 앞에 거 해야 되고 놓쳐버리거든. 앞에 건 반드시 하시고. 자, 매도인. 지금 그림이 병. 진행법은 이거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등기 박은 놈이 무조건 수탁자예요. 아하! 여기는 매매계약이니까, 여기는 약정 꼴랑지니까. 수탁자, 등기 박은 수탁자고, 너는 신탁자. 수탁자가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받구나. 계약매신탁. 병이 선이다. 그러면 매도인 병이 계약 체결할 때 선인지 악인지는 매도인의 선악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매도인 병의 선의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이요. 세트.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선악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이었다면 그 후 알게 되었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계약 체결 당시 선이면 선이, 그 후 악이라도 상관없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세트. 계약 체결 당시. 자, 나왔죠? 수탁자가 자의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박았어. 무조건 스스로 수탁자가 신탁자의 등기 넘겨주면 무조건 볼 것도 없어. 유효. 실제관계부합 유효. 무조건 유효. 자, 하나 더.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해요. 을, 수탁자, 너 병한테 산 땅 있잖아. 다시 팔아. 매각. 그 후 매각대금 있지? 그거 나한테 돌려줘. 라는 약정. 자, 갑과 을이 매입탁 하면서 하나 계약을 더해요. 수탁자, 병한테 산 이 토지를 매각한 후 나온 처분대금을 나한테 돌려주세요. 라는 약정. 이거 역시 무효입니다. 약정도, 매입탁 약정도 무효고, 이따위 약정도 무효 처리합니다.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약정도 무효야. 훈련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봐요. 신탁자가 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을, 고생했어. 이제는 너의 임무는 끝이야. 갑을병, 정. 나는 이제 정한테 등기를 넘길 거야. 그동안 너 등기 받고 있느라고 고생했어. 새로운 명의신탁이 해요. 세 사람과. 을, 이제는 내가 정한테 명의신탁 할 거니까 네 등기를 이놈한테 옮겨줘. 그러면 이제는 이놈이 새로운 명의수탁자. 그러면 갑과 정 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자 일어났죠? 그럼 명의신탁 약정 무효. 얘 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이게 지문이에요. 신탁자, 수탁자, 새로운 정이야. 갑을 저 그림에서 이 말이 떠.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그래서 수탁자 을이 제3자 여기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요. 그러면 이 3자 정은 이제는 신탁자 갑의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되는 3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3자 정 등기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무니까 소유권 없다. 이 지문이 떠요. 이놈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못하냐. 소유권 취득 못해. 왜?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됐죠? 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 넘어져 보호되는 3자가 아니야. 얘는 새로운 명의수탁자니까. 이해돼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너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로 끝나야 돼. 결국 이것까지 알면 계약명의신탁 모든 지문이야 이게. 물론 한두 개 이제 흘러가는 거 있겠지. 자, 이제 매도인이 악이. 병이 악입니다. 명탁 사실을 알고 샀죠. 아까 했던 양자건으로 갑니다. 저 악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항상 누가 소유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매매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이면 원칙으로 가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자, 중요한 거.
이 매매가 유일하게 이 경우 무효가 돼요. 이제까지 매매가 무효인 거 하나도 없어요. 매수탁은. 하지만 유일하게 계약 매수탁 매도인이 악인 경우 무효가 돼. 자, 그러면 갑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뿅! 이게 해놔야 이 질문이 해결이 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뿅! 했죠? 이 매매 무효. 여기까지 해놔야 기출질문 하나, 둘, 세 개가 해결된다는 얘기요. 자, 첫 번째. 병은 수탁자 을에게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떴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애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 왜? 소유자니까. 갑은 이놈이네.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해결해야 돼. 자, 상대방이 소유자죠.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요. 내가 소유자면 할 수 있고 상대방 소유자의 동그라미 해놔. 내가 소유자면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유자면 소유자한테 뭘 근거로 갑이 달라고 해. 계약도 안 했는데.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병이 매매대금 5억을 받은 상태에서 얘는 등기 박았지. 뭐의 효과? 서로 받은 거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을로 받은 5억 돌려줘야 되고 을은 등기 말소해줘야 돼. 양채무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에. 따라서 을이 등기를 안 주면 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을, 너 인마 나한테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나도 인마 니 돈 5억 못 줘. 동시한명권으로 들이댈 수 있다.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탁자가 등기 말소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 병은 을한테 줘야 될 매매대금 5억 반환하는 거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무효 부당이득 반환 동시행관계니까 여기서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 경매. 경매는 매도인 선의하고 똑같아요. 선의하고 단 하나 차이점이 있어.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매매와 같이 선이면 유효, 악이면 매매가 무효. 이딴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왜? 경매는 100명이 참가하는 다수인이 참가한 절차죠. 따라서 이놈의 선악에 따라 매매와 같이 선이면 유효, 악이면 좀 전에 무효였죠 매매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무조건 경매는 유효로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경매로 날라간 이 병이 매도 사실 알고 있는 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소유권 먹는 이 결론이 바뀌지가 않아요. 좀 전에 매매는 매도인이 악이면 얘 소유권 못 먹잖아. 얘가 소유권 먹었잖아. 약정 뭐여 등기 뭐여 소유자는 뿅. 근데 경매는 무조건 경매는 유효로 돼야 돼. 다수인이 관여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로 건물 날라간 이 소유자 병이 매도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수탁자가 소유자. 이 결론이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 나머지는 매도의 선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종중 배우자. 탈법 목적이 없다면 종중 배우자 매수탁 유효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애울 게 있어요. 약정 유효, 배우자 매수탁 탈법 목적 없어요. 등기도 유효가 되겠지. 문제는 대내적 갑과 을, 신탁자, 수탁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자. 하지만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가 박혀있는 수탁자가 소유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자. 대내적 관계. 하지만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 박혀있는 수탁자가 소유자. 자,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3자가 누군가 불법 점유하면 신탁자는 갑은 제3자 불법적 이놈 상대로 직접 고마워. 직접 나면 안 돼요. 직접. 얼마 좋아. 소유권에 의한 물착할 수 없어요. 이유. 신탁자는 대외적 3자 관계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 물착할 수 없다. 직접 안 되니까 소유자인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다. 자, 대위는 잘 안 나와. 이게 나와. 이게 전담부.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절대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 수탁자가 들이대든가 신탁자는 직접은 안 되고 대위.
자, 이제 2개 남았어. 이 2개만 하면 우리 끝이에요. 갑이 을려에게 맹신탁을 했어. 맹신탁정은 무효입니다. 그죠? 1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결혼해버렸어. 그러면 이 무효였던 맹신탁이 유효로 바뀌어요.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을 하면 이제는 무효였던 맹신탁정이 유효로 바뀌어. 문제는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결혼한 때부터. 맹신탁은 1년 전이 아니에요. 소급하지 않아요. 혼인한 때로부터 이게 나와요. 소급한다고 X. 결혼한 때로부터 이제 유효. 자, 마지막 판례예요. 유효한 배우자 부부가 맹신탁이 있었나 봐.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죽었나 봐. 상속인과도 이 맹신탁은 유효다라는 판례예요. 자, 그럼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지. 갑, 남이 을려 부인한테 맹신탁 했죠. 탈법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부간 이 맹신탁정 유효. 자, 저기까지 그림 그렸어. 배우자 간 맹신탁 탈법 목적이 없어서 유효.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남편이 죽었어. 일방이 사망.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갑다시라는 아들놈이 있었지. 상속인.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이 갑다시하고 엄마하고 맹신탁 약정이 유효로 보느냐, 이제는 무효로 바뀌느냐. 결론. 상속인 갑다시와도 여전히 맹신탁 약정은 유효. 자, 시험 볼 때 쉬워요. 나는 갑이야. 갑다시는 갑이야. 갑을 유효, 갑을 유효. 상속인은 별개인 격체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다. 따라서 상속인과도 유효. 왜? 내가 갑이니까. 갑을 유효. 상속인 갑 다시 을하고도 다시 띄어. 내가 갑이죠? 쉬워. 자, 이 대본 판례는 잘못됐어요. 바뀌어야 돼. 법에 위반돼.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시고. 왜? 우리 법은, 실명법은 배우자 간 맹신탁만 유효지 아들놈하고 맹신탁은 유효로 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올권한 거야. 왜? 이제는 아들이잖아. 아들하고 뭔 유효야? 법 위반이요. 실명법 강행법규인데 이거 판례 변경돼야 돼. 상관없어. 우리 시험 봐야 돼. 상속인 나오면 무조건 그대로 지위 이전 받아. 그대로.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그대로 밀어버려. 항상 별개인 격체가 아니다. 갑다시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최고란 얘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암놈. 그거 잡고 소유자는 다 할 수 있고 내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넘버원. 절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맹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다이렉트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절대. 말소로 등기해보고하고 죽어야 돼요. 절대 수탁자를 상대로 할 수 없다. 그 다음 수탁자로부터 산 삼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게 정답지문이 60%야. 60%. 우리 기출에. 진짜라니까? 60%. 이 두 개만 딱 잡아내면 정답지문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실명법 사례 문제 포기하지 말고 그림만 그리면 돼. 병, 갑, 을인지, 병, 을, 갑인지. 등기 박은 놈이 무조건 수. 등기 박은 놈이 무조건 수. 그럼 얘가 신이 될 거고, 꼴랑지, 약정. 이쪽은 항상 매매. 그래서 항상 소유자가 맨 왼쪽에 배치. 계약한 놈이 가운데 배치. 등기 박은 놈이 수탁자. 그러면 세 사람 간, 삼자간 등기만 부탁했죠? 계약 부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삼자간 등기입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뿅. 하지만 너는 수탁자가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박았구나. 계약명이신다. 매도의 선의. 예를 위해서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자,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 삼자간은 병이 소유자. 계약명신탁은 수탁자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인지만 진짜 잡으면 많은 지문이 해결되거든요. 많은 지문.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자, 우리 7월 8월 고생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100선 들어갑니다. 100선. 2주 동안 50문제, 50문제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사회 모의고사. 그래서 남은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제 이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동영상 안 올라갑니다.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강의예요. 100선부터는 특강이라 제가 못 올려. 특강이라.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내년에 11월부터, 그때 이제 또 입문 때부터 제가 또 올릴 거예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는 7, 8월 강의를 계속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특강도 제가 못 올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동영상 끝이야. 제 유튜브는. 그래서 7, 8월 강의가 엑기스만 했잖아요. 7, 8월 강의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들으면 그걸 또 계속 들으면 돼. 그건 완전 엑기스지. 중요 순서에 다 배치도 했으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최선 다하면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 여기 계속 남아 계시면 합격합니다.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최선 다해요. 그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